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작년 9월 평양에서 있었던 9.19 남북군사 합의는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였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식 전 합참 차장과 이석복 전 육군 5사단장이 검찰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신원식 장군은 고발한 송영무 장관과 정경두 장관과 함께 일해본 경험도 있었지만 그만큼 9.19 군사합의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비역 장성단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신원식 장군의 얘기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6.25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모든 군사적 무력 충돌은 북한의 기획적 도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나라입니다.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인데 9.19 합의는 이 감시를 포기한 셈입니다. 9.19 합의는 스스로 CCTV와 담을 해체한 것과 같은 겁니다. 9.19 군사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부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 초소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균형에서 북핵은 한국의 절대 불리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밀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이 부족합니다. 북한이 100발 쏠 걸 우리는 한두 발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이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서해 NL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지역입니다. 서해에서 평양은 멀지만 우리는 인천, 서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사정거리는 약 2000km, 미국의 괌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SLBM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위험합니다. ICBM은 킬체인과 미국의 5중, 6중 방어망을 뚫고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SLBM은 사전에 탐지해서 격추시키기가 더 어려운 무기입니다. 북한의 SLBM은 최소 억제 전략을 갖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인 너는 나를 완전히 섬멸시킬 능력을 갖췄지만 나는 적어도 너희 나라의 도시 10개는 파괴할 수 있다. 네가 나를 파괴시키고 얻는 이득보다 너희 도시 10개가 파괴돼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계산과 그런 의도를 바탕으로 강대국에 맞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소 억제 전략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서서히 최대 억제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 사이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가 더 경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이나 공중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도 없고 단지 SLBM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과 SLBM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최소 억제 전략을 확실히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최소 억제 전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시킨 뒤에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목적은 첫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억제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는 대남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만들고 한국을 고립시킨 뒤에 핵무기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1949년 6월 말 군사고문단 470여 명을 빼고 모두 철수했다가 6.25가 터지자 다시 참전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미군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미국이 아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에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로 재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무리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절대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곳이 필리핀입니다. 1905년 가츠라 데프트 밀약 때에도 미국은 필리핀을 지키면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에치슨 라인을 긋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소지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한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북한군의 움직임이 최초로 포착된 것은 2017년 5월 4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장군은 NLL 인근에 군사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긴급보고사항이다. 군에서는 보고가 이루어졌을 테지만 누군가가 밖으로 알리는 것을 깔아뭉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주체가 청와대였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 국방부는 이걸 두고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형법에 나와 있는 거짓 보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정권이 어떻든 너희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단장은 군단을, 사단장은 사단을 최대한 강하게 키워야 한다. 조선 조정은 썩었어도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쟁을 준비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